자, 고려 수업 시작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봐. 어? 예요. 고려 누가 건국했어? 태조 왕건이요. 태조 왕건. 너 굉장히 똑똑하다. 감사합니다. 너 내가 볼 때는 역사의 1인자가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자, 태조 왕건이 야, 공부 안 했었다. 태조 왕건이 어떤 식으로 해서 고려를 이제 건국했는가? 진정한 통일이죠. 삼국 통일을 사실은 신라가 했지만 그건 진정한 통일이라고 못하죠. 왜 못합니까? 중국한테 도와줘. 일단 당나라 중국의 도움을 한반도 받았어. 동맹이다. 외세의 도움을 받았고 영토가 좁았어요. 한정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다시 통일한 왕건의 고려는 진정한 통일이죠. 자,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됐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왕건은 호족 출신입니다. 호족이 뭐야? 보조. 그 문벌 중소 도시에 어느 정도의 그 땅 땅도 많은 지주죠, 지주. 함께. 자, 송악에다가 처음 세웁니다. 개성에다가. 그래서 호족 출신으로 궁예의 신하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의 나주, 금성을 점령하는 등의 공을 세워서 태봉, 이 나라 이름이 그 당시엔 태봉이었어요. 여러분 알죠? 궁예의 나라가 태봉인 거 알죠? 아니요. 태봉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태봉이라는 나라가 곧 후고구려인데 태봉에서 제일 높은 관직인 시중까지 올라간 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왕건은 일단 호족 출신이었다라는 거 하나만 알아놓으시고, 자, 궁예 알지? 그 애꾸는 네. 궁예의 그 신하였었다가 궁예가 호족을 탄압하니까 호족 세력이 얼른 진짜. 앉으세요. 지금 호족 세력이 아이고 얘 썸네일이다. 호족 세력이 궁예를 쫓아버리고 왕건을 국왕으로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를 이어받는다라는 뜻으로 고려라고 붙입니다. 연도 외우세요. 918년. 918년. 고려 정도는 918. 이렇게 하면 되죠. 고려라고 쳤어. 구자가 빠졌잖아요. 아이 9자 빼야 돼. 918 하고 뺐어요. 그 다음에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깁니다. 왜 송악으로 옮겼을까요? 송악이 어디예요? 송악이 개성이에요. 오늘날엔 개경이라고 불러요. 가운데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 얘가 원래 송악 출신이에요. 지네 동네 땅값 올리려고 송악으로 옮깁니다. 알았어요? 송악으로 옮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가 공산 전투에서 후백제에게 패배를 합니다. 처음부터 다 이기는 건 아니지. 서서히 이제 하나씩 먹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있기 전에 고려라는 나라가 존재할 때 이미 아직까지도 신라하고 백제는 있었던 거예요. 이름만 딱 고려라고 해놓고서 918년에 딱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백제, 신라 이 순서로 해서 하나씩 제껴 나가는 거죠. 하나씩 제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순서. 맨 먼저 고려라는 나라를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패배합니다. 그러다가 930년에 이제 고창전투에서는 승리하고 그리고 후백제의 견훤이 자식들 때문에 큰아들 신검이 있어요. 신검. 이 녀석이 지 왕위를 뺏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후백제의 견훤이 고려에 투항을 합니다. 투항을 하고 그리고 자, 이게 바로 이제 후백제의 멸망입니다. 후백제의 멸망. 그리고 나서 경순왕은 순순히 그냥 고려한테 나라를 갖다 바쳐요. 나라를 갖다 바칩니다. 935년. 그리고 이제 신검 일당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검 일당 얘네들 후백제를 공격해서 후백제 통합하고 부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삼국 통일은
고려를 세운 것보다 한참 뒤야. 한참 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뭐 일단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 고려를 세우고 나서 일단 궁예한테 왕위를 찬탈하는 거죠. 왕위를 찬탈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일단 후백제의 견훤이 투항하고 경순왕 투항하고 신검일당 이 녀석한테 이제 공격을 해서 뭘 찾아? 그래서 후삼국 통일이 936년에 된 거예요. 자, 후삼국 통일 불빛이하고 삼국 통일은 918년이 아니라 936년. 그리고 요건 시험에 100% 나옵니다. 고려의 통일,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의의가 뭐냐? 일단은 포용했다는 거예요. 모두 다 포용했다는 거예요. 제일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애들이 갖다 바쳤잖아요. 지금 전부 다. 후백제도 그렇고 경순왕도 그렇고 갖다 바쳤기 때문에 다 포용해주는 거죠. 발해 유민까지도. 그래서 민족의 재통합, 그 다음에 정치 참여 세력의 확대. 그 지방 세력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왕건이 어디 출신이야? 호족 출신? 호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세력이 일단 걔네들을 괄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지방 세력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깜짝이야. 너 썸네일이다. 확실하다. 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순서를 지금부터 말해보세요. 공산자. 자, 잠깐하고. 자, 시작합니다. 918년에 자, 뭐 했어요? 고려 건국. 고려라고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나라는 원래 있고, 그러니까 간판만 새로 단 거야. 네.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후백제한테 패배했어요. 그 전투 이름이 뭐예요? 927년 전투만 말하세요. 전투 고산 전투. 아? 고창 전투. 아니, 고창은 이겼는데요. 아니 멍청아. 무슨 전투가 졌어요? 공산 공산 전투 졌다가 다음에 어디에서 이겼어요? 네, 고창 전투요. 고창에서 이겼죠? 그러는 과정에서 후백제의 누가 갖다 바쳤어요? 견훤이 왕이에요. 견훤이 일단 935년에 투항을 합니다. 항복.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누가 역시 똑같이 갖다 바쳐요. 경순왕이 역시 항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백제하고 마지막 싸움을 하고 936년에 통일을 이룹니다. 이 순서 대략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 네. 좀 어떤 느낌이 있지 않냐? 공고, 그죠? 공고 경경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태조 왕건은 어떤 일을 했을까 하는 거지. 태조 왕건은 나라 세운 사람이니까 나라를 일단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봐. 태조야, 북극동 사줘. 태조야, 북극동 사줘. 해봐, 빨리 10번에 귀엽게. 시작. 누가 제일 귀엽게 하나 볼 거야? 태조야, 북극동 사줘. 이게 귀엽게 여자애들이 하세요. 동사조. 빨리 여자애들이 하세요. 승기 빨리 해. 귀엽게. 태조야, 북극동 사줘.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북극동 사줘 하고 이 5글자만 외우면 태조가 한 정책이 다 나와요. 태조야, 북극동 사줘. 귀엽게 하셔야 돼. 북극동 해봐. 북극동 사줘. 응? 태조야, 북극동 사줘. 빨리 해 인마. 안 하지 말고. 오죽하면 이거 아직까지 선생님 기억난다 야. 응? 괜찮은데? 첫 번째, 북진정책을 펼쳤습니다. 북진정책. 일단 민생 안정정책은 안 넣었어요. 늘 필요가 없어. 이거는 역사를 배운 사람은 다 할 거야.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네. 제대로 하려면 일단 백성들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세금 감면을 했다거나 가난한 백성을 구제했다거나 이거는 당연한 거죠. 뭐 설마 선택지에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올려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고르진 않겠죠. 자, 세금 감면, 가난한 백성 구제. 일단 나라 세웠으니까 백성들한테 인기를 좀 끌어야 되잖아. 백성들이 인정 안 하면 qui즈거든. 민주주의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자, 그래서 첫 번째 북호통사조의 첫 번째는 북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구려는 어떤 나라야? 고려를 고구려가 아니라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지. 네. 근데 고구려는 어디에 있어? 위에. 위쪽에 있잖아. 북쪽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땅 자체가 고려가 지금 오늘날의 땅보다 좁았어. 이만했다고. 지금 오늘날의 지도를 완성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렇게 생긴 거? 세종대왕. 세종대왕이야. 세종대왕이 꼭 한글 만들었다고만 해서 위대한 게 아니야. 김종서 장군이나 최윤덕 장군한테 사군 육진을 개척하게 해가지고 지금의 지도처럼 이렇게 큰 영토를 만들어낸 게 세종이야. 근데 고려 때만 해도 여기까지야. 좁아. 근데 고구려 땅은 사실 여기가 아니잖아. 고구려 땅 여기잖아. 이만큼이잖아. 알지? 네. 여기잖아. 얘네들 땅은 나 장수왕 때는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죠? 근데 요 꼴랑 여기 얻었단 말이에요. 여기 얻어 있으니까 어떡하겠어? 북쪽으로 먹으러 가자라고 하겠죠. 태조가 당연히 태조 왕건. 그래서 자, 일단 북진 정책입니다. 고구려를 계승을 내세우고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당연히 개경보다는 위쪽에 있는 쪽으로 좀 중시를 해야 될 겁니다. 봐봐, 개경이 어디 있냐면 여기 개경이 있어요. 여기 개경이 여기 저 38선 이렇게 38선 이렇게 되면 여기에 개경이 있어요. 여기 가까워요. 여러분 저기 개성 알아요? 개성? 지금의 개성? 우리 옛날에 지금은 이제 별로 그 북한하고 교류가 없지만 예전에는 개성에다가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현대그룹에서 그래서 맨날 거기서 물건 만들고 그랬었잖아. 교류가 좋았다고.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가까워요. 서울하고 거리가 한 몇십 킬로밖에 안 될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북진 정책을 하려면 당연히 평양을 중시하겠죠. 평양이 서경이야, 서경. 걔네들 그때 이름으로. 평양을 중시하게 됩니다. 원래 장수왕이 옛날에 장수왕이 어떻게 했냐? 평양으로 천도한 거 알아? 네. 왜 천도했냐 근데? 남진 정책이지? 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잖아. 마찬가지야. 밑에 있으니까 위쪽으로 서경을 중시했다. 이건 북진 정책의 한 방식인 거야. 알았어? 서경을 전진기조로 삼았다. 북진 정책이야. 그리고 발해 유민들을 서북지방에 거주하게 했어요. 발해 유민들을 그쪽에 거주해라. 이게 다 북진 정책입니다. 자, 북진 정책 그냥 가볍게 이해하면서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북진 정책 하나. 이 첫 글자는 꼭 외워야 돼요. 태조가 한 정책, 북호통사조. 두 번째, 호가 뭐예요? 호족 통합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이 통합 정책 펼친 방식이 당근과 채찍 둘 다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생각해봐. 지가 호족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호족이 자기 같은 호족이 또다시 어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왕건 입장에서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항상 그래요. 첫 번째는 뭘까? 돈 준다. 돈 준다. 근데 왕건은 애가 좀 셌어요. 정력이 셌어. 예? 네? 파워가 좀 있었나 봐. 아, 그래갖고 돈을 안 주고 어떻게 하느냐? 사돈을 맺었어요. 싹. 그래서 마누라가 내가 알기로는 30명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 다 결혼해버려. 마누라 이름 외울 수 있어? 어? 그래서 보통 유력한 호족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포섭을 합니다. 이게 당근 정책. 그래서 또 그리고 관직이나 토지
왕씨의 성 등을 내려줘요. 다 같은 우리 가족이잖아 라고 하는 식이에요. 사돈이고 가족이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견제하는 채찍의 정책은 뭐를 쓰느냐? 사심간제도, 이거 시험 나오죠? 기인제도, 이것도 시험 나오죠? 사심간제도와 기인제도로 호족들을 이렇게 감시합니다. 견제합니다. 자, 사심간제도는 뭐냐? 왼쪽에 있어요. 별표시 하세요. 그 호족이나 공신을 사심간으로 삼아서 자기 출신의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죠. 야, 너 사심간해. 너 대전 출신이지? 너 대전 사심간해.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뭐가 되겠어? 사심간해 라고 했어. 그럼 나는 왕이고 얘는 신하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평행관계가 아니라 이제 수직관계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심간으로 임명을 해주는 거야. 임명을 해주는 거. 근데 이 사심간 제도가 포섭하는 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너 나한테 보고해 라고 견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호족이나 공신을 사심간으로 삼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포섭 제도가 아니라 견제 제도예요. 주의해야 돼. 그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사심간으로 임명되면 뭐 나름 좋긴 하겠죠. 좋긴 하는데 하지만 왕과 신하의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야.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충성을 다해야죠. 어? 왕말 잘 들어야죠. 그런 식으로 사심간으로 자기 신하로 임명을 해버리고요. 또 하나 인질제도식으로 기인제도라고 있어요. 이거는 왜 언제 통일신라에서 배우지 않았나? 비슷한 거? 응? 통일신라 때 하나 있었잖아. 상수리 제도인가? 아닌가? 기인제도가 뭐냐면 이거는 인질로 인질, 볼모라고 합니다. 인질, 볼모.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하여 출신 지역의 일을 자문을 구하면서 동시에 볼모 삼아서 견제한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딸이야. 그러면 마누라 삼어. 포섭 정책이고 아들이야. 그럼 데리고 와. 데리고 와갖고 야 나한테 중요한 것 좀 정보 좀 줘라는 식으로 이제 세워. 그렇지만 인질로 잡아놓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반란을 일으켜, 호족이 반란을 일으켜, 그럼 어떻게 될까? 죽여요.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호족들이 뭐 하겠어? 말 잘 듣겠지. 그렇지? 이게 기인제도야. 인질이라는 거야. 인질이 뭔지는 아냐? 돈 안 내놓으면 죽이겠어. 뭐 그거 볼모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인질. 알았어요? 볼모로 삼는다. 자제를 볼모로 삼는다. 알겠어요? 이 두 가지 제도는 둘 다 호족을 견제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키워드를 간단하게 써놓으면 되지. 호족을 포섭하는 정책은 혼인과 토지 왕씨 등의 그 성능을 내리는 건데 이게 뭐라고 할까? 혼인 그리고 하나만 적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로 묶어서 해보자. 혼인 그리고 뭔가 준다 이렇게 혼인과 뭔가 준다 이렇게 하면 포섭이고 견제는 사심간제도 기인제도 이게 견제제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일단 북호통사조 호족 포섭입니다. 호족 통합정책. 통은 뭘까요? 통은 어디 있어요? 여기 민족통합정책이에요. 융합이나 통합이나 같은 말이니까 민족통합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옛날 신라와 후백제 세력을 지배층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발해 유민도 포섭하고 포용하고 다 받아줍니다. 이래저래 다 받아줘요. 원래 이제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는 좀 너그럽습니다. 신라, 후백제 세력 다 받아들입니다. 발해까지. 자, 북호통 통합이고요. 그 다음에 사가 뭐냐? 사상통합입니다. 여기는 없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문화정책 요거는 사상통합이에요. 사상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뭘로 통합하느냐? 불교국가예요. 불교국가. 알았어요? 고려는 무슨 국가다? 불교국가가 됩니다. 불교를 장려합니다. 훈요 10조 이게 태조의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인데 훈요 10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훈요 10조 여기에 보면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그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불교를
불교를 자기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과거 시험에 승과라고 있어요. 승과. 스님 뽑는 과거 시험이 있었다고. 조선시대 때는 없어져요. 승과. 그러니까 너네 그거 알아야 돼. 고려 때만 해도 여자들이 살기가 좋았어요. 왠지 알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모님의 재산도 상속받고 그리고 아주 거의 평등 관계였어요. 그랬는데 조선시대 때는 유교 사회잖아. 남존여비 하다 보니까 조선 때는 이제 그 남자는 하늘이고 그 여자는 땅이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여자들이 고려시대 여자들은 막 그 뭐 재혼도 하고 막 뭔가 이렇게 남자보다 좀 더 파워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하고 달라진 고려 모습은 절 있잖아, 절이 거의 다 도시 가운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내가 다 산으로 갔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쫓겨나서 이성계가 다 쫓아내버리죠. 땡중들 전부 다 산으로 가!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고려는 불교 국가야. 자, 뭐 이렇게 뭐 여기 태조의 정책이 쭉 나와 있는 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불교, 연등회, 뭐 팔관회 이런 거 성실히 해라. 다 불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불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교나 도교, 풍수지리설 이런 사상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중국 문화를 고려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사상을 정비했다, 통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구통 사조. 조는 뭘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도세 네, 이게 조가 조세관면이었다. 여기까지 는 것 같아요. 조세관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태조가 한 일 여기서 안 들어간 거 없죠? 북구통 사조. 자, 그럼 말해봐. 자, 첫 번째 태조가 한 일. 첫 번째 북진 정책으로 어느 도시를 전진 기지로 삼았다? 평양 서경. 그 다음에 호족을 포섭 견제. 그러니까 호족을 관리하는. 그러면 견제하는 제도로 두 가지가 있었어. 뭐였지? 기인 제도하고 사신관 제도. 자, 기인 제도는 뭐고 사신관 제도는 뭐야? 기인은 인질로 자제를 인질로 삼는 거고, 다음에 사신관은 저멀리 신화로 만드는 거. 반장 뽑아주는 거지. 네. 신하인 척하면서 반장 뽑아주는 거지. 그래서 야, 반장 너 있잖아, 나한테 일러,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북호 통은 뭐예요? 자, 민족 융합 정책. 어떤 식으로 했어요? 민족 융합 정책? 그러니까 후백제, 신라, 발해 이런 사람들 다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 자, 뭐를 장려했다? 불교를 장려하고 다른 어떤 사상들도 전부 다 허용했다. 조는 조세를 감면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나오는 거 100%인데 요거 별표시 10번 쳐 그냥 빵빵빵빵빵. 노비양건법.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노비양건법.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조 왕건 다음으로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사람이 바로 광종이에요. 광종. 야, 너네들 이거 고려 역사 처음 배우지? 네. 아, 너네들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거 안 배우니?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다 까먹었지? 네. 자, 봐봐. 그리고 이런 건 잘 배워놔야 돼. 왜 그럴까? 3학년 역사는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똑같이 배워. 그냥. 알았어? 고등학교 거 미리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한국사는 어차피 수능 필수 과목이야. 자, 태조가 죽은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일단 진시황이 죽었을 때하고 비슷하겠죠. 엉망진창이죠. 다툼. 그래서 해종이나 정종 이런 때에는 왕권이 불안정했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광종. 알았습니까? 고려 광종. 이 사람은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 강화를 추진하였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왕권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추구했는가? 얘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노비양건법이라는 방법을 설치했습니다.
내가 물어볼 거야. 너네가 이해력이 좋은가? 노비항건법이 뭐냐면 노비들을 여기 본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전쟁 포로가 되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양인 일반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으로 해방 조치했어요. 근데 도대체 노비를 풀어줬는데 노비를 풀어준 게 왜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을까? 설명하시는 사람. 노동력. 노동력은 어차피 노동력은 똑같아요. 걔 노동 파워 100 똑같아요. 노비 때도 100, 양인 때도 100.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봐. 우비의 마음이 사는 노비의 마음을 사로잡아? 아 노비가 그럴 거네. 고맙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네. 노비가 없으니까 호족이 살짝 약해진다. 그래 왜 약해지느냐고. 호족의 세력을 약하게 해야 돼. 그래야 왕권이 강해지는 거야. 자 그럼 왜 도대체 노비를 풀어줬는데 왕권이 강화될까? 설명하실 사람 아무도 없다고? 부족 세력이 호족이 노비를 다스리니까. 호족이 노비를 다스리니까 조금 비슷해지려고 해요. 어? 봐봐요. 귀족 노비였잖아. 노비는 호족이 이제 곧 이 당시에는 귀족입니다. 이 호족 세력에 얘한테 경제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주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얘가 양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양인이면 노비는 세금을 안 냈었는데 양인은 세금을 내요. 자, 세금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왕한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이 거치겠느냐는 거예요. 돈이 많이 거치겠지. 세금이. 일반 백성들 세금 내야 되잖아. 세금 되게 복잡하게 많이 내요. 군역에 대해서도 내고 토지에 대해서도 내고 뭐 우리나라는 인두세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그 특산물에 대해서도 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누가 내는 거냐? 노비는 그냥 이 개인 사유물이야. 얘 거야 그냥. 얘는 뭐 이거는 왕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애야. 근데 호족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애인데 양인이 돼버리면 왕한테 이제 그 돈을 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왕이 부자가 되는 거고 호족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를 많이 풀어서 양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양건법이라고 하는 게 노비를 풀어줬다? 왜? 그러면 여기다 써놓으세요. 세금을 왕한테 낸다는 거예요. 세금 징수 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이 세금을 걷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과거제가 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을까라는 거죠. 과거제가 뭐야? 시험 봐서 관리를 뽑는 거죠. 네. 근데 도대체 이게 시험 인재 선발을 그럼 똑똑한 놈 많아졌으니까 왕한테 그 똑똑한 신하들이 많아지니까 왕권이 강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어떤 의미일까?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뭐다? 과거제를 해서 인재를 선발한다. 주요 관직을 예전엔 누가 차지했어? 호족. 과거제 없을 때에는 호족. 귀족의 자녀들이 다 차지해버렸어. 그런 제도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기 써있을걸요? 찾아봐요. 빨리 찾는 사람 쿠폰 하나입니다. 자, 고려 때와 그 다음에 조선 때 이름이 달라요. 고려 시대에 귀족 자제가 되면 고려 시대 때는 저절로 관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제도가 두 글자로 제도라고 합니다. 3사? 이거 3천 아니에요. 그 제도를 뭐라고 할까요? 몰라? 물론 말아. 음서 제도라고 합니다. 음서. 음자가 들어가요. 자, 음서, 공음점, 이 말 잘 들어. 음자 들어가는 건 다 귀족들의 음지로 해서 딱 뭔가 이렇게 꽂아주는 걸 음을 생각해. 그러니까 음서가 뭐냐? 귀족 5품 이상의 권리면은 그냥 저절로 관직이 되는 거예요. 자제면. 그러니까 너네 아빠 몇 품이냐? 3품? 너는 저 대전 시장 해 너.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과거를 안 통하고도.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과거 제도로 해서 신하가 된 사람, 음서로 해서 신하가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과거 제도가 그 관직을 많이 차지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이 직접 뽑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왕권은 강해지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인재를 선발했다. 근데 이게 둘
둘 다 왕권 어디 있어요?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했다고 하는데 과거 제도는 근데 이 둘 다 결정적으로 왕권 강화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그거야. 알았어? 얘가 키워드야. 왕권 강화책 두 가지. 노비 안건법 과거제 이렇게 됩니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광종은 과거제와 노비안건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하여 왕권 강화를 추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다. 뭐 여기는 많이 중요하지 않고 공복의 색깔을 정하고 관리와 위계질서를 세움,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공신과 호족을 죽여버림,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었는데 그 연호 이름이 광덕과 준풍이야. 야, 너네 미칠광자 알아? 네. 이 사람 미칠광자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미친왕이었다. 엄청나게 권력에 미친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지? 권력에 미쳤다. 미칠광, 광종, 광덕 막 죽이고 강력한 그런 왕이었던 거죠. 광종.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성종입니다. 성종, 광종 다음으로 성종 알아놔야 돼요. 성종은 어떤 짓을 했을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이제 왕권이 광종으로 인해 안정됐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 외우셔야 돼요. 최승로라는 애가, 야, 최승기하고 이름 정말 비슷한데 너네 아빠냐? 왜 자꾸 나? 어? 야 니네 집 가본 사람 아니야? 최승로, 너네 가문에 너 혹시 너 비슷할지도 몰라. 최 씨는 그 본이 내가 알기로는 한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네 조상일 수도 있어. 최 씨잖아 너. 네. 그러니까 너 전쟁과 경주 출신은 모르겠어요. 최승로라는 신하가 시무 28조를 건의를 했어요. 성종한테. 그러니까 오케이 해준 거죠. 이게 이제 시무 28조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불교가 아니라 유교예요. 유교 정치 사상이에요. 유교 정치 사상이에요. 야, 그 훈요 10조라고 조금 전에 들어봤지? 훈요 10조가 뭐냐? 태조 왕건의 말씀이지. 네. 네. 북호통사죠. 태조 왕건의 말씀은 불교 중심인데 시무 28조는 똑같이 조자 들어가도 얘는 유교예요. 유교. 그래서 요걸 별표시 해놔야 돼. 유교 정치 사상입니다. 불교에는 정치 사상 자체가 없어요. 불교는 그냥 종교야. 자, 그 다음에 당과 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중앙관제를 정비했다. 야, 너네 환장 안다 이거. 다 외우려면 큰일 났다. 이제 그 각각의 이름, 지방관도 파견했다. 불교와 토착신앙 행사를 억제했다. 자, 성종이 한 일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임, 유교 정치 사상 받아들임.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자, 이제 광종. 아까 그 태조는 북호통사조로 끝났죠? 광종은 두 가지 키워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뭐를 했는가? 두 가지. 이거 그냥 시험 문제예요. 이만큼이 시험 문제입니다. 노비 안건법. 노비 안건법. 또 하나. 과거제.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더 여러분이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자, 과거제는 조금 전에 나왔어요. 누가 건의했다고 그랬어요? 관은 아닌마. 과거제를 건의한 사람. 쌍기. 쌍기. 오늘 승기하고 관련 많네. 이런 것들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 광종 다음에 성종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요거 유교 정치 사상입니다. 요걸 수용했다. 그리고 관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지방관도 파견하고 뭐 이런 얘기는 뭐 소소한 것들이니까 키워드는 이겁니다. 태조 왕건 북호통사조. 그리고 요 순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순서 알아놓고 태조의 정책 알아놓고 광종 성종 얘기 알아놓고 그러면 여기 요 페이지는 끝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구장창 외워야 돼요. 환장합니다. 이건 뭐 달리 설명할 게 없어요. 일단 얘네들은 이성육부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잠깐만, 이게 몇 성이었더라? 이거는 그래도 신라보다는 외우기 쉬워. 신라나 발해보다는. 자, 먼저 중서문화성, 상서성이 있고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띡띡띡. 야 너네 사회 시간에 정치 배웠으니까 그거 관련된 쪽으로 얘기를 해볼게. 중성문화성 먼저 중성문화성부터 보자. 중성문화성은 국가의 정책을 논의 결정하는 최고관청이에요. 따라서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그 아? 그 그게 아닙니다. 국무회의예요. 국무회의. 국무회의입니다. 자 그리고 장관은 거기 장관인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총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문화시중. 상서성 요거는 각 행정부 행정각부를 말합니다. 알죠? 여성가족부 뭐 이런 식으로. 이호 예병 형공 이거는 이제 당나라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중추원 요거는 오늘날로 치면 비서실입니다. 비서실. 오케이?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어사대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어사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거 이거 뭐죠? 와 감사원. 감사원이다 감사원. 감사원. 그렇지. 감사원이죠. 공무원들 비리 감찰. 3사 이거 별표시. 이건 조선시대의 3사하고 고려의 3사는 달라요. 자 고려의 3사는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예요.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예요? 국세청인가요? 네. 국세청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도병마사는 국방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고 식목도감은 제도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따지기가 좀 어려워요. 제도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곳이니까 이거는 국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하게 여기는 뭘까요? 요거는 그 비상대책위원회 무슨 뭐 전쟁 났을 때 막 한번 하고 그러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도병마사 중요하고 식목도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요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3사가 고려시대 때는 세 개의 사를 말하는 거거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세 개를 말해서 3사라고 하는데 조선 때는 고려 때는 3사가 그냥 하나의 이름이야. 세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거 잠깐 시간 주고 외우게 하겠습니다. 자 잠깐 시간 주고 쿠폰 줍니다. 자 이만큼만 딱 3분 줄게요. 외우세요. 뭐뭐 외워? 자 내가 딱 이름 이렇게 하자. 살아남는 자만 들리지? 이렇게 하자. 일어나서 한 명씩 앉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 쿠폰 5개. 와 자 빨리 외워. 저 어디에요? 여기 딱 6개. 7개. 아 오케이. 레디? 네? 네. 너무 빨라? 야 그만 외울 것 같은데. 식목도감 그냥 식목도감 제도와 규칙을 제정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 어사대! 이렇게 하면 돼. 진짜 감사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사대밖에 기억이 안 나. 여기는 지워 여기는 지워. 완전 똑같지가 않고 비슷비슷하게 해서 그냥 그 아유. 어사대 이름부터가 그냥 안 외워서 그래서 최근에 딱 그런 느낌 아닌가? 경찰 느낌. 이제 세워주니까 조용한데 승민이가 없어서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지? 성인부가 빠져가지고. 잠깐만 멈춰.